네, 오늘 국내 증시 수급도 양호하고 분위기도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확실한 모멘텀에 좀 주력해서 봐야 할 섹터와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투자텔미를 통해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타임라인별로 국내 증시 안에서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삼천당제약, 독일 기업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후보 물질을 중남미 국가에 독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결국에는 주가 상한가로 문을 닫게 됐고요. HBM 시장을 독차지했었던 엔비디아 대항마로 떠오른 브로드컴, 그리고 브로드컴 쪽으로 HBM 수요처가 확대가 되면서 K반도체 기업들의 수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ISC는 HBM 테스트 소켓 양산이 임박했다라는 재료로 오늘 반응하고 있고요. 신세계그룹 오늘도 트럼프를 등에 업게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규모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오후 시장이 될수록 더 확대가 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이 로봇 얘기도 텔레그램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텔레그램으로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단독 기사를 통해서 텔레그램 많은 방에 ISC와 관련된 기사가 공유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이 구독자 3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여의도랩에 올라온 기사로 확인을 해볼게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ISC 대표가 HBM을 위한 테스트 소켓 양산이 임박했다라고 발언한 것이 오늘 주가 상승에 강한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사에서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할 내용은 지금은 HBM을 테스트하려면 소켓 대신에 프로브 카드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 소켓이 양산이 되면 HBM 양산 단계에서 비용이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HBM의 오류를 ISC의 소켓이 잡아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모멘텀도 있는데요. 다른 텔레방으로 제가 이동을 해봤습니다. 이 소켓 수출의 데이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올해 내내 ISC 관련 소켓 수출이 좋았는데 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그래서 오늘 ISC는 소켓 양산 모멘텀의 실적까지 모두 좋다라는 코멘트로 마무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ISC의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장중에 이제 7만 원을 터치하는 흐름까지 나왔고요. 제가 이제 차트를 보니까 주요 이평선들 돌파하는 움직임이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장중 고점 7만 200원이었고요. 현재도 9%에 가까운 강세 흐름 유지하며 6만 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호재가 될 만한 재료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이 브로드컴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HBM4를 공급해달라고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로드컴에 잇따라 설계를 맡기고 있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한 곳만 바라보다가 이 브로드컴을 기반으로 고성능 HBM 수요처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텔레그램 방을 보면요. IH 리서치라는 방이었는데 여기에서 코멘트한 내용이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방인데 일단 내년 하반기에 하이닉스가 브로드컴으로 HBM4를 일부 공급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브로드컴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상당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요지다라는 코멘트 눈여겨서 볼 수 있겠고요. 다른 텔레그램 방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테린이 아빠 방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때나 이제 입장이 안 되고 잠깐 전체 공개했을 때 입장이 되는 방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이닉스 물량을 받기 위해서 브로드컴에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아울러 이제 SK하이닉스의 청주 HBM용 메모리 신공장도 내년 말에 완공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장비를 채우겠다는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중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차트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오름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1%대만의 오름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53,800원, SK하이닉스는 17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종목 더 볼 수 있는데요.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왜 골랐나 하면 브로드컴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거래선으로 유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가 현재 구간 7%대 주가 상승 흐름이고요. 주가는 9,7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텔레그램 방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오후에 여러 텔레그램 방에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내용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시대가 왔다. 지금 중국의 에지봇이 12월 말까지 900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하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풀 영상인데 좀 영상이 길기는 해요. 하지만 이 영상을 쭉 보다 보면은 소름 끼치는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코멘트가 되어 있어서 혹시나 좀 관심 있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텔레그램 방에서 오를 주식을 검색하셔서 이 풀 영상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영상을 골랐냐? 뭐 이 기사로 인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들이 드라마틱하게 오늘 주가가 반응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미국과 국내 쪽으로만 모멘텀을 생각했었는데 중국 쪽에서도 모멘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로봇 관련주들 볼게요. 대표적으로 시장 안에서 많이 언급되는 5개 종목 골라봤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쪽 섹터도 나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1에서 5%대 동반 상승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뉴스와 재료들 발빠르게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투자타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뉴스와 재료 뭐라고 보셨을까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군대 같은 로봇이 나와가지고요.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관련주 딱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는 무료 방송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이제 이 브로드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HBM 장비 종목들이 그동안 GPU의 조정과 같이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브로드컴이 다시 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이번 연도만 보시면은 엔비디아 GPU가 거의 이제 어떤 AI 반도체를 다 장악할 정도로 정말 가장 좋았던 건데, 지금 브로드컴이 제2의 엔비디아를 노려주고 있죠. GPU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ASIC.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죠. 주문형 반도체, 뭐 마트형 반도체, ASIC 다 같은 말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 GPU는 말 그대로 그냥 범용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픽 카드였던 건데 이 AI 가속기에 쓰였던 거고요. 다만 이 ASIC라는 것은 각각 빅테크 기업들이 서비스하는 어떤 AI 맞춰가지고요. 정말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내서 설계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덩치가 큰 GPU보다는 좀 더 싸고 나한테 잘 맞는 그런 ASIC를 쓰겠다. 이미 구글부터 메타, 그다음에 중국의 바이트댄스까지도 지금 이 브로드컴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장만 90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제2의 엔비디아가 브로드컴으로 뜨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본다면 그 GPU가 죽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새로운 시장이 이제 내년부터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ASIC가 뜨고 있는 거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람 테크놀로지, 뭐 에지랜드 이런 기업들이 결국 주문형 반도체에서는 새롭게 이제 어떤 다수의 어떤 반도체를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면 또 파운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IP 기업들, 패미스 기업들, 디자인하우스 이런 기업들이 급등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결국 GPU에는 무조건 HBM이 들어가는데 ASIC,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에도 HBM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GPU보다 덩치가 작은 게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전에 썼던 GPU보다도 이 ASIC는 더 많은 HBM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러브콜을 보낸다는 이야기인데, GPU 때도요, 우리나라 HBM이 모든 GPU에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주문형 반도체 넘어온다 하고 하더라도 그 주문형 반도체에도 HBM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만큼 H4에 대한 공급 요청을 좀 받고 시품 개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오늘 HBM 장비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 보고 있고, 지금 HBM 장비 종목들 보시면 진짜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모멘텀 없던 건데 2차 전지와는 다르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 이 브로드컴의 주문형 반도체 모멘텀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 GPU 때보다도 더 많은 HBM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모습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이 제2의 엔비디아 노리는 브로드컴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브로드컴이 끌고 갈 수 있는 HBM 종목, 정말 우량들 딴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이 HBM 관련돼서 또 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HBM 관련주에서 탑픽으로 볼 만한 그 종목 뭘까요? 한 5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또 탑픽으로 볼 수 있는 걸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ISC라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가가 ISC가 69,500원이니까는 바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리콘 러버 소켓을 만들고 있고요. 실리콘 러버 소켓에 있어서는 전 세계 1등 기업입니다. 근데 원래 HBM을 만들 때는요, 이 테스트 소켓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에 보시면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전공정 끝나고 검사하는 걸 프로브 카드로 검사하는 건데, 지금까지 HBM은 이 프로브 카드로 계속 검사를 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HBM4부터는 테스트 소켓을 쓰겠다는 이야기고, 그동안 없던 공정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필요한 공정이었지만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후공정 패키징 뒤에 검사는 없었기 때문에 그게 없던 건데, 지금 ISC가 이제 실리콘 러버 소켓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HBM 테스트를 나선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이게 프로브 카드와는 달리 이 패키징이 끝나고 나서 어떤 실제 사용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이제 그 테스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패키징 이후에 어떤 그 결함 능력이 또 검출 능력이 좀 강화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HBM이 어떤 생산 단계에 있어서 비용 감소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ISC가 그런 부분을 지금 양산이 임박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ISC가 또 이제 이미 좀 저희 스킬 쪽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 HBM이, 계속해서 이제 ISC가 앞서 나갔던 거고, 삼성전자가 좀 뒤따라간 그런 형식이었던 건데, 엔비디아에서 지금 프로토콜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쪽 향을 좀 봐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ISC 같은 경우는 목표가 9만 원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57,000원으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투자텔미에서 첫 번째 내용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 ISC를 골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이제 해야 할 게 많은데 삼천당제약과 이스트소프트 리뷰해야 되고 무료 방송 일정 들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내일부터 연말까지 최현덕 매니저가 잠시 이제 자리를 비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다리실 네.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네. 인사도 좀 잘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이스트소프트를 보시면 투자 트레이를 시작할 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스트소프트의 AI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탑재가 돼서 이제 서비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스트소프트 하면은 아직까지 시가총이 좀 작은 종목입니다만은, 지금 이 서비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또 매수했다가 또 수익 신호를 하고 나왔는데, 어쨌든 SW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는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이지만은 내년 기대하면서 가고 있고요. 이스소프트가 대장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천당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유럽 계약만 다 돼 있던 거고요. 미국 계약이 원래는 이번 여름에 나올 수 있다고 했다가 이게 딜레이 되고 있던 거거든요. 그게 바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일리아 입장에서 미국 시장이 가장 큰 건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제가 볼 때 내일 점 상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딜레이가 계속해서 빠졌던 거고요. 결국 유럽과 미국 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 아일리아의 퍼스트 밀러가 누구냐라고 이제 시장에서 많은 관심 갖고 있던 건데, 삼천당 제약이 계약으로 증명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가를 좀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목표가 상향을 해서 20만 원까지는 홀딩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제가 이제 연말까지는 잠깐 이 방송은 좀 쉴 예정인데, 그런 관점에서 또 연말 동안 올라갈 종목들, 그 다음에 연초 이후에 볼 종목들까지 오늘, 정말 기회가 좋거든요. 그런 종목들 쭉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니까는, 장 끝나고 있을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무료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새해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